자, 이어서 합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이번에는 우리 대부분이 방가라 2번 50페이지 반사회로 보지 않은 케이스들이에요. 시험은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반사에 해당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거 한번 해봅니다. 우리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은 케이스. 첫 번째, 이 단어가 떠요. 강제, 거기 1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등기를 설정한 행위. 허위 근저당. 이게 뭐냐? 갑이 통정 허위 표시 사건이에요. A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 A가 갑 소유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을이 매매로, 가짜 매매로 판 것처럼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고, 이 대본사는 허위, 가짜로 허위 의사표시예요. 통정 허위로 서로 짜고 정을 통해서 가짜 의사표시를 해요. 통정 허위 표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느냐? 을로 하여금 가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법률행위를 해요. 근저당권, 자, 근 필요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무조건 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을로부터 얘가 3억을 빌렸다는 가짜 채권을 먼저 만들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박았다라는 가짜 계약을 2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당권을 취득하는 놈은 반드시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난을 갑이 치려면 계약서를 2개 씁니다. 가짜 채권. 그 다음 이 가짜 채권에 얘기한 가짜 근저당권. 자, 그러면 이건 가짜예요. 실제 돈 빌리지도 않았고 실제 저당권 설정하지도 않았어. 짜가로 만든 통정 허위 표시다. 그러면 이 가짜 근저당권 설정 행위, 법률 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 경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짜가로 가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얘가 경매를 날려도 얘는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매각대금에서 다 챙겨버려요. 그러면 A는 배당받아갈 돈, 자기 채권 1억을 전혀 회수를 못해. 그런 금액으로 채권액을 설정해놔요. 그래서 결국 A를 엿먹이자는 소리지. 그러면 이 가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법률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즉 형사상 범죄예요. 강제집행 면탈죄. 그 다음 우리 상식으로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장난친 놈이니까. 그럼 나쁜 놈, 내 마인드는 반사회로 봐야 돼. 그런데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내 마인드하고 대법관 마인드가 달라진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면 왜 대부분은 반사회를 보지 않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암기가 안 돼요. 이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통정허위 표시, 가짜 근저당 설정 계약.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따라서 가짜 근저당, 가짜 매매도 마찬가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예요. 즉 의사표시 법조문에서 무효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굳이 의사표시 동네에서 무효로 해놨으니까 굳이 법률행위 동네, 첫 번째 동네로 끌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해당 법에서 이건 무효야. 무효니까 의사표시 규정에서 무효로 봤기 때문에 굳이 법률행위 동네인, 첫 번째 동네인 반사회 동네로 끌고 오지 않겠다. 이게 이유예요. 결국 내가 보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장난친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나쁜 놈, 형사범죄지만 왜 대법원이 반사로 보지 않았느냐? 이유.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 허위 근저당. 그러면 빨리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통장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 동네는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는다. 반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유예요. 왜 이걸 반사에 법률행위 보지 않느냐? 허위 근저당은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동네가 우리 두 번째 동네 의사 표시 동네. 의사 표시 동네에서 무효로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반사회로 또 무효로 안 봐도 되겠네 해서 굳이 반사회로 보자는 거야. 내 느낌은 나쁜 놈이야. 근데 반사회 아니야.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니까 이 나쁜 놈 반사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허위 여기에 동그라미가 빡 들어가야 돼.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이. 그래서 이게 이유예요. 의사 표시는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근저당 설정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았어요. 이게 7번 나왔어요. 7번. 반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지문이에요. 허위 근저당 반사로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기다 적어요.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는 절대 법률행위 동네 반사의 동네로 끌고 오지 않는다. 훈련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네요. 이 판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반사회냐 아니냐. 자, 법률행위 성립과정, 즉 계약 체결 과정에 협박, 강박이라는 불법이 발생했어. 자, 예를 듭니다. 의리, 국가. 우리 입문 때 잠깐 제가 언급했어요. 사기 강박할 때. 갑은 국민.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80년. 50 때 재산 헌납 사건. 이거 입문 때 했나요? 안 했을 수도 있어. 처음 들어봐요? 해도 되고 지금 처음 해도 되고 상관없어. 또 들으면 돼요. 80년도 합수부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합수부 단장이었죠. 그때 남산에 데리고 와서 가둬놓고 고문하면서 재산 헌납에 무상 증여하도록 합니다. 무상 증여 계약을 해요. 국가가 전두환이가 국민을 상대로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따라서 재산 증여, 공짜 증여, 무상 증여. 갑은 무섭겠죠? 사형시켜버릴 거야. 강박. 증여개혁이라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국가의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강박에 의한 증여예요. 자, 그러면 아니 국가가 국민을 협박해서 법률행위 증여계약을 해가 있다고? 이런 나쁜 계약이네. 내 느낌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계약 법률행위라고 내 느낌은 이거 반사회예요. 따라서 이 증여계약은 반사회, 무효.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전두환이 물러나고 80년 노태우 육공학으로 접어들었죠. 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물 태우니까 소송이 다 들어왔어. 그때 국가의 재산 뺏긴 사람들이 이거 내 증여계약 반사이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무효는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건이었죠. 변호사가 주장 10개를 해요. 첫 번째 주장.
이 강박에 따른 협박에 따른 증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입니다. 반사회 봐주세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반사로 봤다 안 봤다? 내 느낌은 반사회야. 근데 대법관 마인드가 여기서 또 나랑 틀려져. 지금 우리 반사회를 보지 않은 동네하고 있어요. 반사회를 보지 않았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가 국민을 삥 뜯은 협박한 법률행위가 왜 반사회가 아닐까?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봐. 왜 대법원이 이런 나쁜 놈의 증여계약 법률행위를 반사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사기 강박, 동네가 어디예요? 의사표시야. 이유는 노란색이야. 우리 대법원은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의사표시 동네. 강박 증여 계약은 우리 의사표시 동네에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해놨어. 따라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하고 법률행위 동네로 오지 마요. 의사표시는 절대 법률행위 동네 반사회로 끌고 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판례가 좋은 판례냐? 나쁜 판례예요. 이유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럴싸하지만 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꼼수 이유야. 꼼수.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70년대 대법원 박정희 정권에 충성했고요. 그때 사법부가 전두환 때도 충성하고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때려요. 그래서 양승태가 박근혜 입맛에 맞게 하려다가 걸렸잖아. 그게 사법농단 사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다 옳은 게 아니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 대표 판례가 이거예요. 국가가 50 초기에 재산 헌납받은 이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안 돌려주려고 국가 편을 들기 위해서 국민 편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때 대법원은. 그래서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 의사표시에서 강박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결하고 반사회로는 보지 않아버렸어요. 그러면 의사표시 동네에서 이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해줬느냐? 이 사건에서. 그렇지가 않아. 이것도 막아버렸어. 강박 취소도 못하게 했어. 결국 안 돌려주려고. 그래서 이 판례가 대표적인 악판례, 악판례. 그럼 의사표시 동네에서 뺏긴 이상 돌려받게 해줘야지. 근데 이것도 막아버렸어. 강박 취소 안 돼. 제척기간으로 걸어버렸어요. 결국은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그래. 결론을 정해요. 결론을 정하고 이 결론에 맞는 이유를 막 개발을 해. 이유 개발하는 거 우리 법조들한테는 일도 아니야. 일도. 결론이 그래서 타당해야 돼. 바른 가치관에서 좋은 판례가 태어나지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이유는 되는 거 쉬워요. 맨날 법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악판례야. 결국은 국민한테 빼앗은 재산을 안 돌려주려고 나온 이론이에요. 동네 이론이. 너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놀아 반사로 오지만 이 동네 이론은 이 두 개 다 악판례야. 좋은 놈 나쁜 놈 반사로 봐야지. 즉 우리 마인드가 맞는 마인드야. 대법관 마인드가 X 마인드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허위 건저당. 의사표시니까 반사를 보지 않았구나. 강박? 그러면 강박도 의사표시구나. 의사표시니까 반사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만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 대신 의식을 갖자. 이 판례들은 다 폐기돼야 될 판례야. 국민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정권 입장에서 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유만 그럴싸하게. 의사표시니까 그쪽에서 무효 있고 취소 있으니 거기서 해결해요. 반사회로 굳이 보지 않을게요. 이유는 그럴싸하죠. 하지만 결론은 국민이 국가한테 뺏긴 재산을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례가 타당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판례.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 자, 예전에 많이 했어요. 매매가는 5억인데 1억으로만 적어. 양도차익을 없게 하려고. 양도세 안 내려고.
이거 반사회로 봤을까 안 봤을까?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회피, 판례 문구는 면탈이 아닌 회피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다운계야. 이거 결론 반사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사회냐 아니냐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시험 봐야 되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지금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 결론을 끌고 오기 위한 키워드. 어디에 동그라미 밑줄 하고 싶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 회피. 조세 포탈이죠. 나쁜 놈이야. 조세 포탈죄. 형사범죄. 협박죄. 강제비 면탈죄. 세금 회피. 조세 포탈죄. 다 형사범죄지만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세금 회피, 조세 포탈 형사범죄니까 내 마인드는 반사회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반사회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디에 단어를 긋고 싶어? 밑줄을. 세금이야, 세금. 세금 회피. 국가 입장에서는 탈세. 내 입장에서는 절세야, 절세.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낀 거예요. 국가만 탈세라고 보지 나는 절세야, 절세. 그래서 앞으로 세트. 세금이 나오면 절대 대부분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아,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해줘서 좋은 판례. 이 두 개는 나쁜 판례. 이 판례는 국민편. 국가편이 아니죠? 만약에 이것도 국가편 들었으면 세금을 포탈에 반사회 봤을 거야. 근데 다행히 이 대법관은 우리 국민편이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회피. 그러면 세자만 보는 거야. 아, 세금 회피, 절세. 절세니까 나쁜 놈? 아니지. 반사회로 보지 않았다. 이 세 개가 반사회로 아닌 판례에서 가장 잘 나온 놈들이에요. 특히 첫 번째 7번. 이거 3번. 이것도 3번. 반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세 놈이에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1번.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밑줄 긋지 마라. 눈으로만 봐요.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동 계약이겠죠.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허위 동그라미 근저당 밑줄. 허위 근저당. 그러면 허위 근저당 이 문장을 보면 나는 빨리 허위 표시, 의사 표시를 읽는다. 의사 표시는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이. 그래서 의사 표시는 두 번째 동네. 반사회 법률행위는 첫 번째 동네. 동네를 엄격히 구별합니다. 대법원이. 그래서 이유 허위 표시, 의사 표시니까. 괄호 열고 닫아. 허위 이걸 거기 마지막에 왜 반사 아니다. 그 밑에 여백 있죠. 이걸 적어놔. 허위 표시, 의사 표시니까. 이유를 항상 적어. 괄호 열고 닫아요. 이거 허위 근저당은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아무리 나쁜 계약이라도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 자, 그 다음 3번. 일단 읽을게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해서 협박했죠. 강박. 사형시켜버릴 거야. 국민이 공포심에 빠져서 강박이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어. 또는 자, 시험 얘기 나와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나왔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자, 오른쪽 4번 봐요. 우리 시험은 이 판례 그대로 나와. 오른쪽 동그라미 4번이 있죠. 첫째 줄. 자, 그대로 밑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여기까지 밑줄. 강박이 동그라미. 강박.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강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법률행위, 무상 증여계약이 이루어졌죠. 자, 다시 왼쪽으로 와요. 결국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저 판례대로 나와요. 개입 이 단어보다 오른쪽으로 우리 시험집이 나왔다고. 불법적 방법 여기까지 하니까 그 문장으로 하세요. 강박의 동그라미. 강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강박 밑에 괄호 열고 닫아. 뭘 적어야 돼요? 의사표시. 강박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대부분. 그래서 결국 1번하고 3번은 이유가 같아요. 허위 근저당, 아하, 허위 표시, 의사 표시. 강박. 그럼 강박만 보는 거야. 강박, 의사 표시. 대법원이 반사회로 안 봐.
동네가 달라서. 그 다음 6번 가요. 6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해. 결국 어디에 동그라미? 세자의 동그라미. 세금 회피. 괜찮아요. 절세야. 그래서 세금 나오면 세자 보이면 이 동네에서 세자가 나오면 괜찮아요. 반사회? 아니다. 누구나 세금 안 내고 싶다. 그래서 대법관 마인드도 같아요. 우리 마음하고. 대법관도 세금 내기 싫어요. 자기가 했거든. 본인이 대법관 취임하기 전에 이거 계약서 썼어. 근데 이 사건이 올라온 거야. 그럼 그 대법관이 세금 회피? 범죄? 조세포탈죄? 반사를 보면 자기 스스로 발등 찍는 거야. 내가 과거에 했던 다운계약이 자기 스스로 나쁜 계약이구나. 절대 자기 스스로 발등 찍지 않아요. 대법관이 왜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반사로 보겠어. 그래서 아니야, 이건 세금 절약하는 거야. 절세야. 탈세 아니야. 반사회? 아니다.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결국 이 세 개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가져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이유. 강제집행 면할 목 이거 보지 마. 일단 읽고 어디에 동그라미? 허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머리 글자 따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 마. 민법은 느껴버려야 돼. 허위 근저당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짜 근저당 했다고 나쁜 놈이지만 판세 아니야. 이유.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우리 대법원이 동네를 중요시해서 판사의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는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사 아니야. 아무리 나쁜 놈 같아도 이것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대법원은 절대 판사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다른 것 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이 판례가 나온 계약이야. 풀어서 그렇게. 그러면 세금? 세금은 탈세가 아니야. 절세. 이거 대법관이 판세로 안 받지 지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완전히 왕별이에요. 왕별. 별 세 개도 아니고 이 세 개는 왕별. 왜? 이게 정답지문 나와. 정답지문. 왜? 대충 찍으면은 나쁜 놈 반사에 반사를 가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왕별입니다. 이 세 개. 왕별은 별 세 개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왕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이 허위 근저당 7번 나왔다는 얘기. 7번. 나온 놈이 계속 나와. 그것도 정답지문.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여기에 꽂히면 안 된다. 내 눈은 어디에 꽂혀야 된다? 허위 근저당에 꽂혀야 된다. 그래서 허위의 동그라미. 허위 표시가 빨리 생각나야 돼.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 반사이 아니다. 강박 여기에 꽂혀야 돼. 단어, 키워드 단어 작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허위 근저당 외우시고 강박 외우시고 세금 이 단어 공부하세요. 그래서 의사 표시니까 반사이 아니야. 2개. 세금 반사를 안 봐. 세금은 무조건 절세야. 탈세 아니야. 이것과 관련된 시험은 나온 적 없지만 7번 한번 봐봐요. 이른바 우리 기출 아니에요.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대. 자, 세입자 입주권 15매나 투기 목적으로 샀대. 이 계약. 투기 목적으로 샀죠. 나쁜 놈이죠. 근데 반사회로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거 밑줄도 하지 마세요. 왜? 대법관도 했거든. 투기로 읽지 말고 뭐로 읽는다? 투자야. 투자. 뭔 투기. 탈세가 아니고 절세. 투기가 아닌 투자야. 투자. 대법관이 했거든 이거. 그러니까 절대 반사로 보지 않아요. 투자야. 투자. 7번 하지 마세요. 우리 기출 아니야. 3년 동안 한 번 나온 적 없어. 그러니까 혹시나 나오면 투기? 투자로 읽어. 괜찮겠지. 반사에 안 받겠지. 대법관이 했겠지. 대법관은 안 한 게 없거든. 여러 방면의 것에 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라는 얘기야. 반사의 동네에서는 투기? 나쁜 놈 반사예요. 아니다. 투자로 읽어버린다. 세금 회피? 탈세 아니다. 절세. 반사에 아니다. 허위 근저당, 강박,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동네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동네인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유 통해서 하면 나중에 절대 안 헷갈려요.
자, 그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기출이 나와서 봅니다. 무허가 건물, 불법 건물을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줬어. 자, 이게 반사일까? 불법 건물 임대하는 행위가 죽일 짓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무허가 건물, 불법 건물 임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반사회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내 마인드하고 대법관 마인드가 같은 거야.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물 매매든 임대차든 여기에 관한 법률 행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니까 무허가 건물 임대 밑줄만 하시고 반사회 아니다. 이건 내 마인드하고 대법관 마인드하고 같아요. 불법 건물 임대하는 게 설사 뭐 반사회로 바뀌었어. 안 봤어. 내 마인드하고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5번을 봅니다. 5번. 지금 중요도 순서로 보는 거예요. 기출 순서에 따라. 그 위에 5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위에 5번 있죠? 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에요.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노태우 씨 비자금을, 노태우가 대통령 돼서 비자금 4천억을 꾸렸죠. 전두환이랑. 자, 그 비자금을 지가 가지고 있지 않고 회사 이름 말 안 할게요. 재벌 회사에 맡겼어요. 자, 비자금을 은닉, 숨겼어. 이게 반사회 이 은닉 행위라는 법률 행위가 반사회냐 아니냐. 자, 이 단어 안 좋아. 어디 있을까? 오른쪽 판례에서. 6번을 봐요. 오른쪽 6번. 우리 시험은 이 판례 내용 들어와. 교재가 부실해. 자, 6번 다시 읽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6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일단 읽어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 행위, 이게 반사회다 아니다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회, 하지만 은닉한 것은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대법원이. 즉 비자금을 맡긴 행위, 숨긴 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았어. 그래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 소극적. 우리 시험은 소극적 세 글자 반드시 떠요. 그래서 비자금, 자, 오른쪽 6번에 밑줄 칩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 행위, 이게 반사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소극적 동그라미. 소극적이란 세 글자를 썼다는 얘기는 반사로 안 보려고 대법관이 쓴 단어예요. 그래서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럼 반사회로 볼을 때 적극적 하는데, 비자금 은닉 행위는 반사회로 안 볼 결론 정했어. 아, 이건 반사를 안 봐야겠다. 그래서 나온 세 글자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비자금 나오면 소극적, 소극적으로 숨겼다고? 그러면 나쁜 놈 아니지. 나쁜 계약 아니에요. 소극적 이 단어 가지고 반사회 아니다.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금, 그러면 왼쪽 본문에다 붙일 거예요. 자, 5번에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 앞에 소극적으로 이 단어를 써놔요. 소극적 이 세 글자만 쓰면 돼. 은닉 앞에 요렇게. 자, 참고할 때는 밑에 여백에다 하고 소극적, 그러면 소극적 은닉 이렇게 읽는 거예요. 소극적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그래서 오른쪽 6번 판례랑 같이 밑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오른쪽 6번 판례를 볼 필요가 없지. 그죠? 왼쪽에 소극적을 적어놓으면. 우리 시험은 반드시 소극적이 떠요. 소극적 떠죠. 그래서 소극적이 동그라미 들어가. 이게 키워드예요. 아하, 소극적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비자금 은닉은 반사회로 보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을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합니다. 이 정도로. 나머지는 3월에 할 거예요. 지금 다 해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쥐나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나중에 할 것은 기출이 안 나왔거나 기출 나온, 그렇지. 저는 기출 안 나온 건 안 하니까. 나온 것 중에 한 번쯤 나온 것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할까. 안 중요한 것은. 자, 오른쪽. 반사 효과 봅니다. 여기까지 보고 맞춰야겠네. 반사 효과 53페이지 한 장 넘겨서 저 위에 한번 참고 53페이지에 5번 그게 있죠. 생존 기초되는 재산 처분. 그걸 제가 왜 안 했느냐.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중요한 것은 아예 안 하거나 나중에 살짝 언급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것은 일순환 돌고 해야 돼서 좀 어려워서 안 한 내용이 있고 안 중요해서 안 한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 복습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렇게 기출도 아닌 게 꽤 돼. 그것까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기출만 내 걸로 만들기에도 벅찬 시간 1년이거든요. 자, 밑에 이제 3번 반사회 효과. 무효죠. 법조문대로 무효.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번에 반사회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자, 반사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무효 유효로 합시다라는 무효행위 유효로 하자는 추인합니다.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다. 추인 안 돼. 그 다음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밑줄. 자,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별 3개 하시고. 자, 이제 설명 들어봐. 이해를 해야 돼. 갑을 매매, 을이병한테 팔았다고 해봐요. 항상 매매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 계약은 두 사람이 하니까 계약 당사자는 갑을. 을로부터 계약 당사자로부터 새로 거래튼 놈, 제3자라고 해요. 그래서 병부터가 정, 다 3자예요. 3자.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고 A, B, C 3자, 4자, 5자 되는 게 아니라 얘도 3자, 얘도 3자가 되는 거야. 당사자 아닌 놈은 다 제3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갑을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병은 제3자인데 문제는 이 매매가 반사회에 해당돼서 무효로 결론이 났죠. 반사회 무효. 그러면 아직 넘어가기 전이라고 해봐요. 매매가 무효면, 매매가 반사회든 어찌됐든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갑. 여기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반사회는 나중에 예외가 생겨요. 지금 원칙하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암놈. 따라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무효의 효과. 서로 준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갑 입장에서는 돌려줘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얘 받은 것 돌려주고 얘 받은 것 돌려주고 등기 말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청구권이고 채권이 있으면 채무가 있으니까. 따라서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문제는 을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병한테 팔아서 거래가 한 번 더 튀었죠. 제3자가 생겼어. 자, 이놈은 등기 믿고 산 선이에요. 선의 3자야.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동네는. 을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얘도 소유권 없어. 소유권은 여전히 갑. 따라서 무효 원칙.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무효는 어떤 계약,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3자에게 정한테 팔았다 너도 무효, 너도 무효. 100사람한테 거래 같은 해도 다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따라서 갑은 이 무효로 선이든 이놈이 알고 산 악이든 이런 사실을, 반사의 사실을 알아요. 알았든 몰랐든 모든 3자, 선의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반사이든 다음 주에 배울 불공정 무효든 강행법규 위반 무효든 법률행위 무효 사유는 강행법규 위반하면 원칙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유로 무효.
반사회도 무효. 지금 세 개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시험은 이 두 개가 나와요. 반사회 무효하고 불공정 무효는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있다로. 이걸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대항할 수 있어요. 이유, 이게 이유야.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다 무효가 돼요. 다 무효가 되니까 야 무효니까 들이댈 수가 있다. 돌려줘 돌려줘 할 수 있다. 물론 반사회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예외 법 조문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 못 돌려받는 예외 상황이 벌어져. 하지만 이 문장이 나오면 원칙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 다음 주 하겠지만 불법 원인 급여 이 법 조문 우리 시험범위 아닌 채권법 부당이득 파트에서 나오는 법 조문인데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생각하면 이 결론이 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불법 원인 급여 이 법 조문을 배제한 상태에서 원칙이 나와요.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그래야 맞는 지문. 불법 원인 급여 넣어버리면 큰일 나. 이거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유,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두 번째, 매매가 반사회, 불공정 같은 반사예요. 무효야. 갑이 무효인데 유효로 만들고 싶어. 법은 반사회 무효입니다.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 근데 추인이라는 게 있지. 이 무효를 갑과 을이 유효로 만들어버리자. 추인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쏴버리면 혹시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뀌느냐. 생각해봐요. 만약에 당사자가 반사회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합시다. 추인이 허용되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지 103조가. 법은 무효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지. 그래서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강행법 위반 무효, 즉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추인해도 절대 유효로 되지 않아. 추인이 허용되지 않아. 이유,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우리 유효로 합시다. 추인 안 돼요. 추인해도 절대 유효 안 돼요. 엄청 잘 나와요. 이 두 개.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거기다 써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이유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 추인이 허용되지 않아. 우리 시험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가 별 3개란 얘기지. 별 3개.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시험 이 2개가 나와요. 강행법 기반 안 나와 시험에.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완전히 외우세요. 아주 잘 나와요. 별 3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별 3개는 언제까지 외우면 돼요? 시험 내년 10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안에 외워. 그래서 복습을 제가 안 한 데를 읽으면 이거 외울 시간이 없어. 결국 시험은 이걸 알아야 문제를 맞춰요. 다른 거 본다고 시험이 안 풀려.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제가 하지 않는 내용은 절대 보지 마시고 밑줄 그어진 거 보시고 특히 별 3개를 제가 박아드렸다. 그건 외워버린다. 외우는 방법 고개 들고 5번 반복하기. 쓰면서 반복하기. 그러면 외워져요. 시간이 해결해. 오늘 외웠어. 내일 까먹죠. 괜찮아. 다음에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그걸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절대 안 헷갈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1시 반까지니까. 자, 우리가 12,
1, 2, 3달 과정이잖아요. 3달 과정이라 조금 여유있게 나갈 수 있어요. 여유있게. 입문이 한 달이 줄어든 대신 한 달의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차분히 이번 주 배운 건 이번 주에 복습한 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집에 가서 책상에서 할 때는 책을 보면서 복습하는데 강의 동영상 통해서 들으면서 복습하는 걸 권해요. 들으면서. 자꾸 들어. 그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무조건 들으라겠어. 라디오도 음악 듣듯이.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 없어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지겨울 때까지. 한 100번은 들어야 지겨워요. 100번 들어야 돼요. 제 강의를 100번씩 계속 들었어요. 언제? 왔다 갔다 할 때. 짜투리 시간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그래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들으면 나중에 맘먹고 외워봐야겠지? 그러면 쉽게 외우죠. 쉽게. 당분간은 무조건 해야겠다. 그 강박관념 좀 버리시고 익숙해지는 단계. 그러려면 자꾸 듣는 게 최고야. 그럼 시간이 해결해줘요. 진짜 시간이 해결해줘요. 한 번 들은 사람하고 10번 들은 사람, 50번 들은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완전 커요. 공법 용어 무지한히 낯설죠. 공법. 자꾸 들어. 그럼 익숙해져. 따라하고. 따라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내년쯤 몇 달이 지나야 익숙해져요. 몇 달.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해결하지 않아요. 열심히 복습한 사람이 훨씬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자꾸 듣습니다. 자꾸. 그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따라하시고 한번 고개 들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별 3개는 반드시 고개 들고 정리해요. 내가 방금 읽은 걸 되풀이 책을 안 보고 되풀이 해봐야 돼. 허위 근저당? 이게 반사이냐 아니냐. 허위 곰곰이 생각해야 돼. 이걸 정리하는 시간.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동네가 아니어서 우리 대부분은 반사를 보지 않아. 이걸 내가 고개 들고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내게 돼요. 강박. 강박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절대 법률행위 동네인 반사를 보지 않아. 정리. 세금 회피 아니야 이거 절세야. 나쁜 거 아니야. 반사를 보지 않았어.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내게 되는 시간이 빠르요. 대신 이건 복습하실 때 책 보고 하실 때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고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출퇴근 산책 나가서 그때는 그냥 들으면서 그냥 따라해. 그러면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음악 듣지 마시고 1년 동안. 내년에 동차로 나는 붙고 싶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2차 과목이 할 게 되게 많거든. 외울 게. 2차 과목은 막 외워야 돼.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나 1년 동안 음악을 안 듣고 강의 듣고 다녔는데 그에 따른 보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 합격자 명단에 들길 바라요. 앞으로 잘 해봐요. 그래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